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39장 인수격을 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평관자, 평관 본비, 미물, 그 다음에 자기생인, 불득, 이이, 용지 그랬습니다. 자, 평관을 용신으로 하는 것은, 평관은 본래 아름다운 물건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 바탕이 인성을 생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부득이 그것을 용신으로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해설을 살펴보면 본래 칠살은 흉신으로 취급하기를 꺼리는데 인성이 약하거나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인성격이 칠살의 생화로 성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인성격이 정관을 생했을 때만 주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는 그 평관의 살인상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상생으로 인성격이 성격되면 편인의 조사력이나 작전 능력 등을 발휘하여 특수한 임무를 맡거나 또는 영구직 등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고필 신중인경 혹 신경 인중 유소불족 그 다음에 여위유정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뭐예요? 인성격이 칠살의 생을 받아서 일간이 약하거나 인성이 약할 때는 칠살의 생을 받아서 성격이 되는데 그러므로 뭐예요? 반드시 뭐냐면 본신이 무겁거나 인수가 약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는 본신이 일간이 강하면 인성이 약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혹 본신이 약할 때는 인성이 무거워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인성이 약할 때는 본신이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신이 약할 때는 인성이 강해야만이 그쵸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러면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보니까 인성의 경우에는 부족한 것이 있게 되니까 뭐가 부족해요? 둘 중에 하나가 약하니까 부족한 것이 있게 되니 비로소 이렇게 돼야만이 서로 유정함이 된다. 그래서 격이 성격된다는 거죠. 자, 해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칠살은 흉신에 속하므로 반드시 사주 전체를 권영하고 살펴서 써야 하는데, 즉 인수격에서 칠살의 쓰임은 가벼운 인성을 돕거나 또는 약한 일간을 인성이 도울 때 칠살을 쓸 수 있다. 만약에 일간이 근으로 왕성하고 인성도 왕성한 경우에는 칠살이 기신 역할을 하게 되어서 오히려 파격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성격이 칠살이 딱 무조건 성격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꼭 왕세강약을 저울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칠살을 쓸 때는 인성이 약하거나 일간이 약해야 비로소 살인상생의 쓰임이 있다. 이것이 정관과 칠살의 쓰임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거 중요하죠. 당구장 표시. 그러나 왕성한 일간이, 그러니까는 일간이 근이 있고 또 인성도 있어갖고 이렇게 왕성한 일간이 칠사를 만나가지고 더 왕성해졌을 때 파격이지만, 그 와중에 식상으로 설화되는 기운이 어딘가에 있으면 이건 다시 성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보지 말고 식상까지 있는지도 봐야 돼요. 그렇죠? 식상이 없을 때 이게 이제 비난해지는 거죠. 문제가 비난하지 않으면 이제는 고독한 삶이 되는 거예요. 고독한 뭐 남녀가 고독하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뭐 상처했거나 상부했거나 이혼했거나 뭐 이런 거, 또는 뭐 서로 부부라고 있어도 서로 뭐 별거 하면서 또는 뭐 1년에 한두 번 만나면서 항상 자리 옆에가 비어 있는 그런 경우를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모장원의 명조가 있는데 기사, 계유, 개미, 경신, 그쵸? 경신인데 이것은 이것은 본신이 가볍고 인성이 무거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둘 중에 하나가 부족한 것이니 결국은 귀격이라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사, 계유, 개미, 경신. 계수일간이 6월에 출생했습니다. 그죠? 6월에 출생하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렇게 월령에는 유금이고 천간에 경금이 드러났는데, 이것을 인성격으로 볼 것인지 편인격으로 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바로는 좌우묘유는 그 자체로서 격을 삼기 때문에 이것은 편인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편인격. 이런 예가 많았었죠. 월지가 정관인데 유금으로 예를 들어서 뭐그 정관, 간목일간이라면, 근데 천간에 경금이 나타나면은 이거를 칠살격으로 보지 않고 간살혼잡으로 계속 그 정관격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인성격 역시도 이거는 편인격에 정인이 투관해서 인성혼잡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혹자는 사유축 삼합이 있으니 사유축 삼합이 있으니 있는 상태에서 경금이 드러났으니 이거를 정인격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불가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묶어서 인수봉살로 보겠습니다. 자, 인성격입니다. 일단 자, 인성격에서 자, 개수가 6월에 출생해서 인수격이다,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인수격인데 개수는 어떤가요? 개수는 일간 자체도 유약하지만 지지에서도 해수나 자수의 근이 없어요. 해수나 자수의 근은 자수의 근은 없고, 비견은 나와 있지만 비견 역시도 약하죠. 지지에서 어쨌든 해수나 자수의 근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나마 그래도 인성이 왕해서 인성의 왕한 인성으로 사유축 삼합까지 이루어져 있으니 왕한 인성으로 금생수를 받아서 인성으로 강한 거죠. 그렇죠? 인성으로 강하고 일간은 약한데 왕성한 인성이 있고, 그 다음에 비견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토 칠살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토생금으로 해갖고 살인상생으로 일간을 도우니 이것이 바로 귀격이라는 거죠. 일간이 근이 약하기 때문에 인성이 편인격이 칠살의 도움을 받아도 받더라도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일간을 도와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귀격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장원의 사주팔자는 기사, 계유, 개미, 경신으로 이것은 일간이 가볍고 인성이 무거운 경우이다. 그렇죠? 일간은 지지에 로강지가 없으니 가볍고 인성은 무척 왕한 그런 경우이죠. 즉 개수일간이 6월에 출생하여 유중신금으로 편인격이다. 그래서 연지의 사유회합과 시지의 신유방합을 동시에 이루고 있으니 인성혼잡으로 보기보다는
시간으로 투관된 정인격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수 일간은 지지에서 해자의 근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 약하다. 그래서 일간이 인성으로 왕성해도 실사를 만나 성격된 것은 일간이 근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성격으로 봐도 근이 없기 때문에 칠살에 생을 받아도 성격이 된 거고, 또 인수격으로 논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전체로 어쨌든 귀한 사주가 되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참정명, 이민, 무신, 임진, 이민, 차, 신중, 임경야, 그렇죠? 약, 신인, 병중이, 용, 7살, 비고즉, 빈의 그랬습니다. 자, 마참정의 명조는 이민, 무신, 임진, 이민인데 이것은 본신이 무겁고 인성은 가벼운 것이다. 그쵸? 만약에 본신과 인성이 그죠? 함께 나란히 무거운데 칠사를 만약에 용신으로 쓴다면 그쵸? 고독하지 않으면 가난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독하거나 가난하다. 둘 중에 하나는 해로움이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민, 무신, 임진, 이민. 자, 임수일간이 신월에 출생했어요. 신월에 출생한 이거는 편인격이죠. 자, 편인격인데 천간으로 투하지 않고 그냥 암장되어 있는 편인격이에요. 그렇죠? 편인격. 자, 편인격은 본래 칠살로서 성격이 되죠. 순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살인상생으로 이렇게 격이 성격돼야 되는데 인수봉살로 인수격이 칠살을 만나는 거죠. 근데 칠살격인데 지금 칠살이 인수격에 아주 멋들어지게 있네요. 임수, 무토가 그렇죠? 그래서 신중의 무토가 아주 투관되어 있어서 유정한 사주예요. 그래서 편인격이 무토가 투해서 토생금으로 이렇게 인수봉살격으로 성격이 됐습니다. 인수봉살격이 성격이 됐는데 비견이 많아요. 비견이 임수가 3개나 있어요. 일간 포함해서 이렇게 돼서 인수봉살로 성격이 되었는데 비견은 많은데 임수가 지지에서 해자의 근이 없어요. 그렇죠? 해자의 근이 없고 그 다음에 인성 역시도 그냥 월령에 월지에 이렇게 적당하게 신금 하나만 있죠. 그래도 이제 투관하지 않았을 뿐이지 칠살의 생을 받기 때문에 인성은 왕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인성은 왕하지만 지지에서 임수 입장에서는 지지에서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상생으로서 귀한 사주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참정의 사주팔자는 이민, 무신, 임진, 이민이니 임수일간이 신월에 출생하여서 편인격이다. 경금 편인은 월령에 암장되어 있고 일간은 지지에서 신진회합으로 왕성하며 이걸 제가 놓쳤네요. 신진회합으로 왕성하며 천간의 비견이 중첩되어 나와 있다. 즉 일간은 왕성하고 인성은 약하니 칠사를 만나 살인상생으로 편인격이 성격된 예이다. 그러니까 왕성한 일간이 시지의 임목 시신으로 설하되니 아름다운 사주이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여기서 놓친 게 있는데 자, 살펴보면 지금 이 얘기죠. 임수일간이
비견이 왕하고 그 신월에 태어나서 무토는 신금의 편인격은 무토가 투관해서 살인상생격인데 일간은 지지에 근은 없지만 이게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있었네요. 그쵸? 신자진 수국으로 일간이 비견도 많아서 일간은 왕해요. 왕한 거에 비해서 또 이 신금은 신금도 토생금으로 그쵸? 그 살인상생으로 또한 이것도 이제 왕해진 건데 인성 하나로 봤을 적에는 어, 지지의 신유로다가 무리진 것도 아니고 천간의 경신임금이 드러난 것도 아니니까 무토에 의해서 왕해진 거지 사실은 일간하고 인성하고를 비교했을 때는 인성은 약하고 일간은 왕성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7살에 생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인성도 왕성해진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성격이 되어 있는데 더 좋은 것은 일간도 왕하고 7살도 왕성한 상태에서 또 식신으로다가 이렇게 설기까지 되니 이 사주는 귀한 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용사리 겸대 상식자 즉 용사리 유재 그 다음에 생신이 유설 불론 신왕 인왕 계위 귀격 어, 여 을축 신사 을사 경호 손포정명 시야 그랬습니다. 자, 살이 용신인데 그러니까 인성격에서 7살이 용신인데 이 소리죠. 살이 용신인데 식상을 예, 겸해서 두르고 있는 것은 여기서 이 겸자가 참 좀 조금 신경이 쓰이는 글자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7살이 용신인데 예, 식상이라고 하는 것을 예, 겸해서 두르고 있다 해서 이 겸자는 보조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시 설명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보조. 그러니까는 7살이 용신인데 예, 식상이 예, 식상이 보조로 드러나 있는 거, 대하고 있는 거, 식상을 대하고 있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르고 있는 것은 이렇게 되면 살이 7살이 7살 용신이 뭐냐면 제함을 받았다. 뭐로 식상으로서 식상을 대하고 있으니까 식상이 보조로 드러나 있으니 7살을 용신으로 쓰더라도 인성격이 7살을 용신으로 쓰더라도 인성격이 7살을 용신으로 쓰는데 식상이 드러나면 오히려 7살이 이거는 제복되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제복된 것이다. 그래서 본신을 생화하는데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 그러니까는 인성격이니까 살인상생으로 인성을 생화하는데 식상을 대하고 있어서 이렇게 설계가 되면 이 소리죠.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되면 불론 뭐냐면 일간이 왕하거나 인성이 무겁거나 이런 거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야. 불론 이것을 논하지 않고 뭐냐면 이렇게 되면 모두가 귀격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을축, 신사, 기사, 경호가 손포정의 명인데 바로 이것이다. 이런 사주가 이렇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사주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을축, 신사, 기사, 경호. 자, 기토일간이 4월에 출생했네요. 4월에 출생해서 이것은 사유축 삼합하고 상관없이 인신사에는 봉기로서 격을 삼으니 사중의 병화가 인성으로서 정인격이죠. 그렇죠? 정인격인데
정인격이 사오미로다 이렇게 물이 지어 있으니까 왕하죠. 그렇죠? 사오미로 물이 지어 있고 왕하고 그 다음에 기토, 인성도 축토의 근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 기토는 오중의 기토로서 록을 갖고 있는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일간도 일단은 이게 화토공수니까 일간도 이게 다 근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인성도 지지에서 이렇게 왕한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뭐 칠살을 만났더라도 칠살로다가 이게 목생화 화생토로 살인상생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본래는 뭐예요? 일간이 왕하고 인성도 왕한데 칠살을 만나면 뭐예요? 합격이죠. 그렇죠? 가난하거나 고독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무정한 사주가 되는 건데 이렇게 식상이 드러나 있으면 뭐 무정하거나 말거나 인성이 왕하거나 일간이 왕하거나 칠살이 왕하거나 상관없이 다 식상 하나가 뚜렷하게 나와 있으면 이것으로서 모두 뒷격이다. 왜냐하면 왕성한 일간을 일단 설계해서 이렇게 설화되기 때문에 이 재능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설화돼서 복덕으로서 식상의 복덕으로서 재능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일단은 균형도 맞는 거죠. 그렇죠? 균형도 맞고 일단은 왕한 것이 설계되니 모든 것이 중심이 이 식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뒷격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수격에서 칠살을 용신으로 쓸 때 칠살이 식상을 대하고 있으면 이게 칠살 용신은 제복되어서 재화된 상태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때 인성이 일간을 생화하고 일간은 식상으로 설화되면 일간이 강하거나 인성이 무거운 것을 논하지 않고 모두 귀격이 된다. 이제 이 얘기죠. 그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는 우리가 사주를 봤죠. 예를 들면 요사주죠. 자, 예를 들면 을축, 그쵸? 을축, 신사, 기사, 경호가 선포적인 사주팔자인데, 그쵸? 기토일간이 4월에 출생하니 정인격이고, 4월에 출생 정인격이고, 일간이 왕성하고, 인성도 왕성한 사주이다. 월간과 시간의 식상이 혼잡으로 드러났으나, 월간의 신금은 연간의 을목 칠사를 제하고 시간의 경금 상관은 일지 사유 회합으로 투관되어 왕성한 일간을 설화하니 신앙과 인성의 무거움을 논하지 않고 이거는 성격이 된 것이다. 또 인성과 식상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아서 더욱 귀한 격국이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인성과 식상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 위치까지 살펴본 거죠. 그래서 인성은 지지했고 식상은 천간에 들어가 있으니 제인불해처럼 이렇게 서로 장애가 안 돼서 어찌 보면 목생화 살인상생이 됐다 하더라도 인하식처럼 이렇게 또 인하식 사주처럼 연결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사주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인, 다이, 용제자, 인중, 신강, 투제이, 억태과, 그 다음에 권위, 용지, 지요, 근심, 무방, 제파, 여, 신유, 병신, 임신, 신해, 왕시랑명, 시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인수가 많아서 재를 용신으로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가 너무 많으면 인수격에서 인수가 너무 왕하면 재성으로서 성격을 시킬 수 있다고 우리가 앞에 2부에서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한데 근데 이제 인수가 무겁고 그렇죠?
본신이 강하면, 인수도 무겁고 본신도 강하면은 투재, 예, 재가 드러나서 태과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억제하는 거죠. 태과한 것을 억제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것을 저울질 해가지고 그것을 용신으로 삼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인성이 너무 많고 일간도 강하면은 재성을 쓸 수 있는데 이 재성으로서 인성을 누른다는 거죠. 인성을 제극인으로 덜어내서 권영하면은 그것을 재성을 용신으로 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어, 근이 근이 깊다면 깊은 것을 요구하는 거죠. 어, 다만 요구하는 것은 근이 깊어야 된다. 무슨 근이 깊어야 돼요? 인성의 근이 깊어야 되는 거죠. 그죠? 다만 뿌리가 깊다면은 그때는 인성의 뿌리가 깊다면은 그때는 재성이 인성을 파극해도 직접적으로 제극인 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어?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신유, 병신, 임신, 신해가 왕신왕의 명조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사주를 살펴보면 신유, 병신, 임신, 신해. 자, 임수일간이 신월에 출생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편인격이죠. 편인격인데 뿌리가 너무 깊어요. 신유로 무리져 있고 신신이 있고 그렇죠? 더구나 천간으로 또 신금이 투간돼서 인성이 하나, 지지에 3개, 천간에 2개, 5개예요. 신월에, 인성월령에. 그럼 너무 강한 거죠. 그렇죠? 이게 너무 강한데 일간도 또 강해. 해수에 록을 갖고 있어. 임수가 해시에 태어나서. 그러면 일간도 강한데다 인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렇게 강하면 너무 지나치게 강할 때는 재성으로서 이것을 극해서 재성으로서 용신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재성으로서. 근데 지금 이 사주를 봤을 때는 인성이 너무 강하고 일간도 강해가지고 강한 거에 비해서 이 병화는 12운성으로 보면 신금 병지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연지에 유금은 사지에 있고 시지는 절지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 병화가 너무 약한 거죠. 이거에 비해서는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병화가 운에서 힘을 받았을 때 그쵸? 그래서 사오미의 힘을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뭐 식상에 모군이 와갖고 이렇게 오히려 재성을 도와주는 운에 발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재성으로 덜어내어 성격이 되는 그런 사주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왕하고 인성도 이제 강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신유병신 임신 신해 왕신왕의 사주가 이것이다. 그렇죠? 임수일간이 신월에 출생한 편인격인데 천간의 신금 정인이 중첩되게 투간되고 지지에서도 정인과 편인이 무리지어 있다. 이때 편제가 인성을 덜어내니 인성격이 성격된 것이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원국 자체에서 재성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운은 인성에서 재성이 힘을 받을 때로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강할 때는 제극인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정제가 와서 이 신금을 다 극을 하는 거 이런 운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약, 인경, 재중, 우무, 겁재, 이구, 그 다음에 즉, 위, 식재, 파인, 그 다음에 빈천, 지국이야 그랬습니다. 자, 만약에 인성이 약한데 재성이 무거우면은 무겁거나 그쵸? 이게 무거운 거야. 그런데 또 뭐냐면 겁이나 재 겁재로서 구함이 없으면 그쵸? 구함이 없으면 그러니까는 인성이 약해. 인성이 약한데 재성은 무거워. 그러면 이거는
인성격이 약한데 재성이 무거운 거는 이거 제극인으로 탐재개인이 돼서 이건 파격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 비겁이 드러나면, 비겁이 있으면, 비겁이 재성을 극해서 인성을 구하면 격이 성격되는데, 그쵸? 근데 만약에 비겁이 없어가지고 좀 비겁이 없어서 구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탐재 파인, 그쵸? 파인이 된다. 그러니까 죄를 탐하느라고 인성격이 파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빈천한 격국이다. 어, 빈천한 격국이다. 가난한 가난하다. 그렇죠? 가난하고 귀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격이에요. 파격. 이렇게 되면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은 자, 인수가 가볍고 재가 무거운데 비겁이 없어서 인수를 재성으로부터 구하지 못하면 파격이 되니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고 노력 없이 죄를 탐하다가 빈천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사주가 대운에서 비고분을 만나면 좋죠. 그러면은 재물을 취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저기 뭐야 비겁에 의해서 죄가 탈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성을 극함으로써 격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격으로서 인성으로서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취할 수 있어서 유리한 운으로 작용한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격 기준이 굉장히 격을 제대로 잡는 것이 굉장히 매우 중요하죠. 격을 제대로 잡아야죠. 그 격이 뭐냐에 따라서 무슨 격이냐에 따라서 기륭이 바뀌기 때문에 같은 육신을 만나더라도 기륭이 갈라지기 때문에 격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혹인, 중, 재경이, 겸노, 상식, 제여, 식, 상생, 그 다음에 경이, 불경, 그 다음에 즉, 가히, 취부, 역, 불귀의 그랬습니다. 자, 혹은 인성이 무겁고 제가 가벼운데 근데 식상이 드러난 거야. 무엇으로? 보조로서 겸해서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는 경우 이때는 재와 식상은 서로 상생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가벼운 것이 가볍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가볍지 않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볍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면은 부는 가해 취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한 귀는 취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자, 해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수가 무거운데 가벼운 재성을 만나서 인수격이 성격이 되면 부기를 겸할 수 있어. 그런 사주가 될 수,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주에서 가벼운 재성이 식상을 만났어. 그러면 그 재성은 식상의 생활을 받기 때문에 이미 재성이 약한 재성이 아니고 이미 왕성해진 재성이야. 그렇게 되면 인성을 극제하니까 식상생제로 부를 취하고자 해요. 이렇게 되면 부는 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귀한 사주는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작은 부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연역유 대식이 귀자 하야 여 경인 을류 개해 병진 차 우감 우감박의 명 그죠? 우감박의 명이다. 우감부네 우감부의 명이다. 그래서 이것은 을합 경이 불생계 그다음에 소위 위기 약합 재존시 우감 어, 우가유추의 그랬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자, 이 소리는 무엇이냐? 그러나 또한 어,
식신을 대하고 있으나 식신을 두르고 있다는 건 식신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인성격이 식신을 보고 있지만은 식신을 보고 있는데도 또한 귀한 것은 어떠한 경우이냐 그렇죠. 그러나 또한 식신을 보고 있는데도 귀한 경우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예를 들면 경인, 을류, 계해, 병진이 있는 이런 사주가 있는데 이것은 우간부의 명조이다. 그렇죠? 그래서 을이 경과 합하고 그다음에 계수를 생하지 못하니 그래서 귀하게 된 까닭이다. 만약에 그렇죠? 만약에 재를 합하여 식신을 남기게 되면은 또한 어, 또한 이처럼 또한 이러한 유로 유추할 수 있다. 어, 유추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를 합할 실을 남을 때에도 또한 이처럼 유추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럼 우간부의 한번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자, 경인, 을류, 계해, 병진인데 이 계수일간이 6월에 태어났으니까 이건 편인격이죠. 편인격인데 편인격이 식신을 만나도 귀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편인격이 원래는 편인격에서 인성이 강하면 가벼운 재성으로서 그쵸? 인성을 극해서 이렇게 성격이 돼야 되는데 성격을 시킬 수 있는데 근데 이 식상을 보게 되면 식상이 재를 생하기 때문에 이 재성이 가볍지가 않아서 이것은 다시 파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상이 드러났는데도 귀한 사주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을경합을 하기 때문이다 얘기죠. 그렇죠? 그거는 다시 얘기해서 계수일간이 6월에 출생해서 편인격인데 재성을 쓰는데 식상이 드러나서 제가 강해져서 파격인데 그럼에도 귀한 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경금이 연간에 나와가지고 식신하고 이렇게 합을 해서 묶여 있기 때문에 목생활을 할 수 없다. 식신생제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편인격이 죄를 보더라도 이것은 다시 격이 성격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문에서 을목이 경을 합하여 계수를 생조하지 못하므로 귀하게 된 까닭이라고 하였으나 이것은 원문의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계수를 상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금이 이거를 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을경합으로 인하여 을목이 병화를 상생하지 못해서 귀하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저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앞에 설명했듯이.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왕성한 인성이 재성을 만나서 격을 이루고 격을 이루는데 식상을 만나면 재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합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식상을 만나도 귀한 사주가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경인을류 개병진이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이 사주죠. 이것은 우간부의 사주 팔자인데 계수일간이 6월에 출생하고 연간에 경금이 투간되어서 인성이 왕성하니 시간의 이렇게 왕성한 거죠. 이렇게 왕성하니까 시간의 병화 재성으로서 인성을 덜어내고 성격을 시키려고 하는데 월간에 식신이 투간되어서 식신생자를 이루면 이거는 제가 강해지기 때문에 불을 이룰 수는 있으나 귀까지는 취할 수 없는 그런 사주 구조이다 이거죠. 그러나 을목식신이 연간의 경금 정인과 이렇게
합을 하니 식신이 묶여서 식신생재가 안 되고 경금도 합으로 묶이니 인성혼잡이 편인격으로 오히려 청해지게 됐다. 이렇게 제가 이제는 살펴볼 때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음, 그래서 편인격이 오히려 청해졌다. 음, 유금의 편인이 경금, 정인, 혼잡까지 오히려 해결했다는 거죠. 더욱 좋은 것은 시간의 재성과 월령의 또 인성이 서로 재인불에 대해서 서로 꺼리지 않는 위치에 있는 것까지 잘 갖추어 있어서 이 사주는 귀양격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설명하는 거죠. 어, 인성격의 재성이 합의되고 식신이 남아서 격이 성격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뭐냐면 기미, 갑술, 신미, 계사, 차합, 재존, 식지, 귀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기미, 갑술, 신미, 계사의 사주는 이것은 뭐냐면 그죠? 재성을 합하고 식신을 남겨서 귀하게 되었다. 이 얘기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미, 갑술, 신미, 계사라는 이 사주는 일간이 수월에 태어났죠. 수월에 태어나서 인성격이죠. 인성격인데 진술축미월은 투관된 걸 잡으니 기토로서 격을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인성격이 이렇게 편인격인데 예, 편인격인데 토가 많아요. 지지에 이렇게 토가 많아요. 어, 토가 많아서 인성이 왕하니 간목 재성으로서 격을 성격시킨다는 거죠. 인성이 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개수가 이렇게 수생목을 하게 되면 이게 간목 재성이 약한 게 아니고 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강해져서 이것이 이제 파격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간목이 예, 재성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기토랑 이렇게 합을 해버린 거예요. 갑기합으로. 그렇죠? 갑기합을 했으니 재성을 하나 묶어낸 거죠. 묶어내고 그 다음에 다른 거에는 제극인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래서 지지는 오히려 이렇게 화토로서 인성이 강한데 출월해서 토생금으로 정인격으로 바뀌어가지고 인성 혼잡을 해결하고 합으로 해결하고 금생수로 이렇게 오히려 나가는 구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신생재로 재가 왕해져 갖고 격이 깨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재가 합으로 묶이고 오히려 이거 인하식이 된 거죠. 그렇죠? 인하식처럼 이렇게 수월에 신금이 토생금, 금생수로 빠져나갔다는 거죠. 이러한 사주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기미, 갑술, 신미, 계사는 재성을 합하고 식신을 남겨 귀하게 된 사주이다. 그래서 사주를 살펴보면 신금일간이 수월에 출생하고 기토가 투관되어 갑기합을 이루니 술중 무토로 정인격이다. 본래는 시간의 계수 식신이 간목을 생화하고 재성인 간목이 인성을 파극해서 귀가 없고 작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주인데 재성 간목이 기토와 합을 하여 왕성한 인성을 오히려 재화시키고 시간의 계수 식신은 간목에 설계되지 않고 인성으로 왕성한 일간을 설화시켜서 유기한 사주가 되었다. 이것이 재성을 합하고 식신을 남겨서 귀하게 된 사주이다. 라고 해설을 달았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유, 이니, 겸투, 관살자, 혹 합살, 혹 유제, 계위, 기격, 여, 신의, 경자, 갑진, 을의, 차, 합살, 유, 관야, 임자, 계유, 병자, 기의, 차, 관살, 유, 제야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또 인수격에서 간살이 투간에서 보조로 보조하면은 그쵸? 보조하는 것은 또 인수격이 관살이 드러나서 보조하는 것은 혹 합살이 되었거나 혹은 제함을 받으면은 모두 기격이 된다. 자, 예를 들면 신의, 경자, 갑진, 을의 이것은 다 합살해가지고 정관이 남은 것이죠. 그렇죠? 합살유관이 된 경우이고 또 임자, 계묘, 병자, 기해 이것은 관살이 그렇죠? 제함을 받은 거죠. 제복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다 귀한 격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신의, 경자, 갑진, 을의. 자, 갑목일간이 자월에 출생해서 인성격이죠. 그래서 자진 삼합도 있고 해자축까지 이어져 있어서 인성이 굉장히 왕해요. 이제 왕한데 인성이 너무 왕한데 거기다가 관살이 이렇게 그렇죠? 정관과 칠살이 금생수를 하니 이거는 무정한 사주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관살이 되어 있고 근데 이제 무정한 건 아니네요. 이게 간목이 지지에 근은 없지만 그래도 장생지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왕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겁재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주가 귀한 거는 무엇 때문인가요? 이 사주가 귀한 것은 칠살이 왕성한 인성을 칠살이 생하는 것을 양인 겁재가 이렇게 을경합으로 묶은 거죠. 묶어서 정인격이 깔끔하게 정관을 쓰는 구조로 깔끔하게 사주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합살유관으로서 이 격이 성격되었다. 이렇게 살펴본 거죠. 자, 그래서 인수격에 관살을 쓰는 경우, 그렇죠?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 경우, 혼잡한 관살을 합살 또는 합관으로 청하게 하거나 식신으로 살을 제하거나 상관으로 정관을 극제해서, 그러니까는 관살 혼잡인 경우에 는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하나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합살로 하거나 합관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식신제살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관경관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청하게 만들면 다 귀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제하거나 상관으로 정관을 극제해서 혼잡만 해결하면은 모두 기격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의 경자 갑진 을에는 간목일간이 자월에 출생해서 정인격인데 연간과 월간의 관살이 혼잡으로 투간되었으나 시간의 을목이 월간의 칠살을 합하니 정관이 청하게 남게 되어서 인수본관으로 성격되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는 자, 임자, 계묘, 병자, 기해를 이야기했죠. 병화일간이 묘월에 출생해서 이렇게 정인격인데 이것 또한 뭐예요? 임수하고 칠살하고 정관하고 같이 혼잡으로 드러났죠. 이거는 시간에 있는 상관 기토가 상관경관한 거죠. 이렇게 토국수 해서 상관경관을 해서 살인상생으로 성격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인상생으로. 그래서 이 혼잡된 것만 어느 식으로든 해결하면 다 기격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이게 정인격에서 관살 혼잡이기 때문에 상관경관을 해야만이 귀한 격이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격 기준에서 사주를 분석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이것이 상관경관돼 갖고 칠살이 살아남아서 이 사주는 흉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격국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또 임자, 계묘, 병자, 기해의 사주는 상관경관된 사주이다. 즉 병화일간이 묘월에 출생하고 임수와 계수가 연간과 월간에 투관되었으니 정인격이 관사론잡이다. 그러나 시간의 기토 상관이 계수 정관을 보니까 오히려 격이 성격되었다. 이런 경우는 상관경관처럼 흉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판단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문장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여 화인 위것, 그다음에 기지이 취재관, 여 조지부명, 병호 경인, 병호 계사, 즉 변지우 변자의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인수가 변함에 이르러서 겁재가 되면 그렇죠? 그것을 버리고 재관을 취한다. 자, 예를 들면 조지부의 명이 병호, 경인, 병호, 계사인데 이니 즉 변화하고 또 변화한 것이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호, 경인, 병호, 계사. 자, 병화일간이 인월에 출생했어요. 이건 분명 편인격이에요. 편인격인데 인호술로 양인으로 변해서 비경까지 투관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격까지 변한 건 아니죠. 인호술 됐다고 해서 이게 양인격으로 변한 건 아니에요. 그냥 편인격이에요. 인호술이 되어 있어도. 편인격이에요. 격은. 이렇게 변화해서 편인격이 양인으로 변화했어요. 이런 경우 천간의 개수가 떠 있는데 재성이 월간에 투관돼서 약한 개수 정관을 재생관 하다 보니 이것이 이제는 편인격에서 정관으로다가 성격도 된 것 물론이고 더군다나 또 이렇게 예, 비경겁제까지도 이것을 재화시킬 수 있으니 이렇게 변화가 불쌍한 사주도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편인격의 재생관으로 성격이 된 거예요. 일단은.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수격이 월령이 암장된 경우 양인과 해합이 되면 인성은 양인으로 바뀐다. 이런 경우 재생관을 취해서 양인을 제화하면 편인격이 성격된다. 그래서 양인도 제하지만 겁재 양인도 제하지만 일단 이 자체로도 그냥 격성격이에요. 그래서 조집의 사주 팔자를 보면 병호, 경인, 병호, 계사인데 병화일간이 인월에 출생하여 오와 양인을 만나 회합하니 인성이 양인으로 변하였다. 천간의 경금 재성이 정관을 생화하니 재생관으로 양인을 제하고 편인격이 성격된 것이다. 본래 인수격은 변하지 않고 다만 양인을 제한 것이다. 이렇게 변화가 불쌍하다. 이런 것도 명확하게 잘 살펴봐야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갱유인 투칠살 이겁제 존살인 역유귀격 여경술 무자 갑술 을의 시야 연차격
그다음에 필경 난간 이세 상지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다시 인수격이 7살이 드러난 경우, 인수격에서 다시 7살이 드러난 경우, 그쵸? 겁재와 어, 겁재와 살인이 이제 살인이 있다면 이것도 또한 비격이다. 비격이다. 자, 예를 들면 경술, 무자, 갑술, 의례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그죠? 의경으로 그러므로 어, 이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격은 그죠? 이러한 격은 매우 그죠? 매우 보기 어려운 격이다. 매, 어, 매우 보기 어려운 격이므로 뭐예요? 마땅히 세심하게 예, 잘 그것을 살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한번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술, 경자, 갑술, 의례. 그죠? 반목일간이 자월에 출생했으니 당연히 이것은 해자로 무리지어 있고, 그쵸? 또 수레자로 다 공엽도 해수가 다 공엽되어 있으니 인성이 무지 강하죠. 인성으로 온통 지지가 인성으로 무리지어 있다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정인격이에요. 정인격인데 인성이 너무 왕하죠. 인성이 너무 왕한데 칠살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일간이 로강지 근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살인상생으로 격이 성격이 될 수 있는 구조이죠. 살인상생으로. 근데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는 재성이 현재가 나와 있어서 이게 재생살을 하게 되면 이게 살도 너무 강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을목양인이 목국토를 하는 바람에 그렇죠? 목국토를 해서 재생살은 안 된 거죠. 재생살은 안 되고 그냥 이것이 또 재극인도 안 되고 재생살도 안 되고 그러면서 그냥 바로 인성격이 그냥 살인으로 성격이 되었다. 그래서 이 을목양인이 무토를 토국수 한 것으로 인해서 이 격이 잘 성격되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사주다라고 문장에서 심효청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인수격에서 그렇죠? 다시 인수격에서 실살이 드러난 경우 그렇죠? 겁재와 겁재와 살인이 있다면 겁재와 살인 칠살과 인성이 있다면 또한 귀격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사주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 격은 매우 보기 어려운 격이므로 마땅히 자세히 살펴라. 매우 어려운 격은 뭐냐면 이게 지금 이 경금하고 을목이 멀리 있기 때문에 이건 합은 안 돼요. 을경합은. 대신에 이 양인이 오히려 이렇게 이 재성을 극해주는 게 오히려 인성격에서는 오히려 맑아진 거예요. 살인상생으로. 그래서 이 격은 매우 보기 어려운 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해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수격이 실사를 쓰는 경우 인수가 약하거나 일간이 약한 경우인데 예를 들면 경술, 무자, 갑술, 의뢰의 사주는 간목일간이 자월에 출생하니 정인격이고 일간이 로강지가 없으니 인수봉사로 성격시킬 수 있다. 월간의 무토 편제가 재생사를 하려 하지만 시간의 을목 양인이 월간의 재성을 제복시켜서 살인상생으로 저는 성격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39장 인수격을 논함을 좀 마쳤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40장 인수격의 운을 논함에 대해서 인수격의 운을 논함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